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너무 높은데. 올라가세요. 네, 단상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 네, 이제 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민속악단 예술감독 유지숙입니다. 서도소리를 수십 년 해왔지만 제가 민속악단의 예술감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국립국악원에서 한 30여 년을 같이 단원 생활을 해왔고 국악의 본산이기 때문에 국악의 모든 것을 아마 제가 그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제일 많이 알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는 밖에서 들으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실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저는 그 국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악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의 음악은 서양 음악 못지않게 전문화되어 있고 역사성이 있고 굉장히 일반적으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외면당하고 그 다음에 재미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국악이 많이 대중화되지 않고 일반화되지 않는 부분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 분야에 수십 년을 제 일생을 걸면서 노력해 오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고 못한다 할지라도 제 일생을 걸어오고 이렇게 소리에 전념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후회스럽지 않을 만큼 굉장히 저는 자부심과 신념과 자랑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악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의 인격을 다지고 도를 다지는 일이 꼭 마음만 담는 것이 아니라 소리 또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시행착오와 연습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의 진리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알아지는 그 도의 기쁨에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도 소리를 또 저는 소리를 하지만 국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진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음악에 일생을 걸고 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다면 조금 여러분들과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의 주제인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모든 음악에는 특징적인 것, 지형적인 것, 관습적인 것, 풍습적인 것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각 지방마다의 특징이 다 다르고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과 북한 음악을 크게 나눠서 본다면 일단 북한은 지금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음악은 많이 현실적으로 좀 달라져 있다고 할까요? 또 안 달라져 있더라도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고장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그런 고장에서 자라나고 난 음악은 그 고장을 닮아 있지만 특히나 이 북한 지역의 음악은 굉장히 많이 맛이 달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저는 서도소리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서도소리는 평안도 소리와 황해도 소리를 서도소리라고 하죠. 그런데 그 지방에 소리를 익히려면 모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를 할 때에 언어는 그 색깔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죠. 그런데 우리 서울 지방과 북한 평안도를 예를 들면 평안도가 제가
그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북한 사이의 언어와도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 소리는 일단 굉장히 높고 경쾌하고 밝죠. 그런데 언어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 그랬니? 이렇게 끝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하면 우음이 높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 이렇게 높기 때문에 시작음이 높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닐리리아를 한다 그러면 닐리리아를 한다면 우음이 높기 때문에 악보상으로는 닐리리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서울 지방의 전형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닐리리아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그러면 순간적으로 산뜻한 느낌이 들죠. 이래서 소리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서도의 이 북한의 소리는 반대로 써요. 언어를. 어떻게 쓰냐면은 예, 이게 아니고 그렇지 않았네. 이렇게 아래서 위로 올립니다. 소리를. 이보라우 이렇게 되지. 이보라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보라우 그렇지 않았네. 여기서 끄듬을 콱콱 꽂아주고 아래서 위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는 음이 어떻게 시작되면 같은 노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몽골포타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몽골포타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아래서 위로 음을 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몽골포타를 들어보시면 창산 이렇게 안 해요. 장산군 마루에 이렇게 밑으로 자꾸 이렇게 리듬을 쓰죠. 그런데 이 리듬을 쓰게 되면 느낌이 어떠냐? 무거워요. 그렇잖아요? 아까 같이 닐리리야 닐리리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밝은 느낌이 드는데 서도 같은 경우에는 아래서 음을 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남봉가 같은 경우에 정광상성이다 그러면 정광 이렇게 올린 다음에 소리의 맛을 내요. 그리고 떨어져요. 이런 느낌이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 소리와 서도 소리를 논할 때 경기 소리의 느낌은 밝다, 유장하다, 흥겹다. 서도 소리는 무겁다, 중후하다, 슬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노래의 특징에 가장 대표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의 경기 소리는 밝은 느낌이 돼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랫가라, 창부 타령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밝은 느낌을 주는데 서도의 가장 대표적인 소리는 수심가예요. 수심가는 말 그대로 수심에 찬 소리인데 이성계가 등극을 하면서 관서지방 사람들한테는 벼슬기를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서름이 번져서 나온 소리이다. 그 서름에 찬 소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수심가로 뽑는데 우리 민요에서 가장 대표적인 곡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민요가 대표적인 것에 담고 있는 식임새. 식임새라는 것은 국악 용어지만 소리를 만들어주는 꾸밈이에요. 소리처럼 만들어주는 꾸밈. 이런 건데 여기에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서도소리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목이 들어가야 서도소리가 맛이 나고 경기소리는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가야 경기소리가 맛이 나는데 서도소리의 가장 특징적인 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수심가거든요. 근데 수심가에 왜 이렇게 중요한 곡이냐? 일단 굉장히 깊은 요성을 주는 것이 이 북한 음악의 특히 서도소리의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이 떠는 음이 북한의 지금 여러분들이 2세, 3세까지도 가고 있지만 실제로 굴고장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이 정서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늘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소리를 한다고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놀자 그러면 뭐해요? 중시는 만져 이러면서 노랫가락 한다든지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의지는 못해 이렇게 창부타는 걸 하는데 서도는 높세다 높세다 젊어로자 이렇게 떨면 좋지 이렇게 가는 게 서도의 정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떠는 음은 우리 국악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모든 국악이나 서양이나 요성이 있습니다. 흔들어주는 음이. 그런데 이 흔들어주는 음이 서도는 굉장히 더 격렬해요. 천천히 떨면 이렇게 떨 수도 있는데 경기 소리는 이렇게 깊이 떨지를 않아요. 뱃놀이가 잔다 이렇게 노래하듯이 민요하듯이 하는데 서도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뱃놀이가 잔다 이렇게 떨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떠는 음이 서울 사람들한테 익숙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고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떠는 음을 저절로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저희들은 배워서 익힐 수밖에 없는데 저만 해도 다행인 것은 저희 오봉료 선생님이 평남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서와 그것을 느끼면서 그 본고장에 계신 분한테 소리를 배웠기 때문에 조금의 맛은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2세, 3세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2세, 3세를 넘으면 부모님만큼은 못하듯이 소리도 2세, 3세를 넘어오면 당연히 바뀌어지겠죠. 당연히 열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본 맛은 없어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본고장의 맛을 찾기 위해서 옛사람들의 음원을 열심히 들으면서 찾아가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언어를 말씀드렸는데 언어라는 게 제가 뭘 하면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예 밥 먹었니? 이렇게 하는데 니? 하면은 혓바닥이 위로 들어가요. 저절로 밥 먹었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니 들어가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야야 그 평안도는 그렇게 안 한다. 어때? 밥 먹었네 한데 이 아래 혓바닥을 이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밥 먹었네 그렇지 않았네 니 이래도 혓바닥이 위에 가서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붙여서 나는 세로와 이 혓바닥이 안으로 들어가서 내는 소리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의 하나에 의해서도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음을 시작음을 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연변에서 왔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압을 시작하고 끄듬을 확 꽂거든요. 경기의 소리들은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끄듬을 가면은 예를 들어 노랫가락 한다 그러면 조자요는 가가제라 이렇게 끄듬을 약간 엷게해서 흘리는 경향이 있는데 서도는 끄듬을 완전히 확 정확하게 확 꽂아줘요. 아마도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것은 성격이지 않을까. 그래서 평안분을 만나면 얍실얍실하거나 뒤에서 딴말하거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직선적으로 얘기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어떠세요? 네. 심합니다. 그리고 솔직하시거든요. 그리고 안 되면 급하니까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 성격이 어느 결에 저한테도 이렇게 닮아져 있는 것 같아요. 또 닮지 않으면 그 민요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시간이 나서 잠깐만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2004년도에 북한을 갔었어요. 북한을 갔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서도 없고 이 소리도 모르고 실제로 아시는 분은 다 돌아가셨고 2세 3세들은 뭐 그 본고장의 소리가 듣긴 들어야 되겠고 잘 모르겠고 이렇게 어렵고 재미없고 이런 소리를 매일 이 남한고장에서 해야 되니까 저는 하게 되면
뒤에 좋은 소리들도 많이 있지만 그 소리들을 끼워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이 오면 항상 즐거운 소리, 좀 밝은 소리 해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항상 밑에에 한이 있어요. 언제나는 이 본고장 사람들한테, 서울 사람들한테 앉혀놓고 노래가락 처음부터는 밴노래 하라 그러면 너무나 좋아하고 다 공감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아까 같은 수신가를 들려드리면 좋다라고 나오겠는가.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은 어렸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소리가 자연스럽게 듣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굉장한 부푸는 마음을 가지고 북한에 갔습니다. 그래서 능라도에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남북한이 모여서 큰 체육대회를 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남북한 인사들이 다 모였잖아요. 문화계 인사들도 모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에서 남한에서 서도소리를 하고 지금 용강지방의 기나리 곡은 지금도 불려주겠지만 명곡이에요. 근데 지금도 북한에서 많이 불려주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그런 얘기를 나누고 막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북한 남한에서는 최고의가 수신가 남봉가다. 그랬는데 그분 얘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 선생은 지금 이 시대에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들으신 분은 또 들으세요. 이 시대에 모든 이민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 당시에 못 살았고 한스러운 노래를 지금껏 하십니까? 선생도 가사를 좀 혁명적으로 바꿔보시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나는 남한에서 그 어려운 이 서도소리를 지금까지 부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아 선생 환영하오. 너무나 귀하게 생각해 줄 줄 알고 저는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하면 이분이 정말 북한 사람이냐? 우리 최선 선생도 계시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분이 북한 사람이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주머니 같이 너무나 좋으셔요. 그런데 정치적인 얘기, 어떤 그런 이념적인 얘기가 조금만 나오면 돌변하는 것 같아.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 20년이 됐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야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것, 이념적인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멀구나.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저녁 만찬장에서 제가 소리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오봉련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도소리에는 난봉가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난봉가라는 어감이 썩 좋지는 않아요. 원래는 술도 좋아하고 또 여인도 좋아하고 뭐 이런 한량스러운 거를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서도소리의 난봉가는 주로 흥겨운 소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타령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가서 자료집을 보니까 거기도 난봉가 사랑타령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거림없이 불렀는데 저녁에 그 안내원이 왔어요. 와서 선생님 무슨 노래를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저 남봉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배울 사설남봉가 있는데 사설남봉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전 잊어버리지 않아요. 딱 북한에 어떻게 했어요? 남봉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남봉이 뭡니까? 그래서 전 선생님한테 배운 그대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는데 아무 연락도 말도 없이 노래는 그냥 취소. 네. 그 어감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린 쓰지 않는다. 그래서 남봉가가 굉장히 서도를 대표하는 민요곡이지만 북한에서는 다 바꿨어요. 긴 남봉가에 시작하는 음이 정방산성에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정방산성가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신 분들한테 제가 하소연을 눈물이 나도록 하소연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북한의 음악은 지금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점점 더 희석될 수밖에 없고 부르시는 분들은 이미 자꾸 열받아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 지역에 이렇게 우리 오도민이라도 사랑을 해주시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근데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모르겠어. 도대체 좋아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를 자꾸 만들어서
이북 오도민이라도 사랑해 주셔서 북한을 정말 통일이 됐을 때 자, 너네들이 지켜내지 못했던 문화지만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고 있었어 라고 내놓을 수 있을 만 하려면 우리만 불러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나중에 기대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든 저렇든 한 사람이 안 와주더라도 저는 서도수리를 하게 된 것을 제 일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죽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단 한 사람 듣는 사람이 없어도 저는 서도수리를 하다 갈 것이고요. 많은 그동안 하고 싶은 얘기들 이야기를 엮고 책으로 엮고 음반으로 만들어서 일단 저는 남기고 가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들어주셔도 저는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유익을 강양을 해주신 유림 감독님께